글 써라 그러면 치유되리라. 우경아 지음 1장. 글쓰기로 변한 내 인생. 인생이란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다. 내가 글을 쓰는 사람이 되었으니 말이다. 글은 어떤 특별한 사람들만 쓰는 줄 알았다. 그러던 내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고 있다. 글을 쓰면서 성장하고 변화되고 치유와 빛을 발견한 내 이야기를 시작한다. 열심히 살았지만 행복하지 않았다. 어린 시절부터 보고 듣고 배운 대로 남들처럼 그저 착하게 열심히 살았다. 하지만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내 모습은 내가 원하는 내가 아니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도 몰랐다.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이 최고의 가치라고 믿고 살았고 늘 착한 사람,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내 생각, 마음, 감정은 외부로, 남에게로 향해 있었다.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고 살았다. 나는 소신과 주관이 없는 사람이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나는 표현을 못하는 사람이었다. 표현하는 방법을 몰랐고 표현해도 된다는 것을 몰랐고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몰랐다.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어리가 있는 것 같았다. 때론 너무 답답해서 이대로 살다가는 미쳐버리는 건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들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다. 달라지고 싶었고 변하고 싶었다. 한 마리 새처럼 가볍고 자유롭고 싶었다.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잘 살길 원했다. 하지만 나는 방법을 몰랐고 늪에 빠진 기분이 들었다. 집에서, 학교에서, 사회에서 어른들이 시키는 대로 나름대로 바르게 살았고 남들처럼 특별히 모나지 않게 살았는데 이상했다. 내가 무엇을 잘 못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었다. 직장 생활을 10년쯤 했을 때의 일이었다. 일은 힘들었고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다. 한계를 느꼈고 성장이 멈춘 기분이 들었다. 일을 오래 하지 못할 것 같았다. 회사의 기대에 미치지 못한다는 실망감과 자괴감, 내가 원하는 일이 아니라는 생각, 미래에 대한 불안함 등이 계속 올라왔다. 무엇보다 나는 성장과 열정을 간절히 원했다. 정말 내가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열정적으로 재미있게 하면서 가슴 뜨거운 인생을 살고 싶었다. 이대로 월급의 노예가 되어 소중한 내 시간과 열정을 소모하고 낭비하기는 너무도 싫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 밝게 빛나고 달도 차면 기운다고 했다. 그게 이르러서 그랬을까? 내 바램은 강한 에너지가 되어 내게 필요한 것들을 강하게 끌어당기기 시작했다. 운명처럼 내 인생을 바꾼 한마디의 말을 들었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은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 일입니다. 누군가의 이 말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이 말로 인해 나는 글을 쓰기 시작했고 운이 쌓여 인생이 바뀌었다. 그 당시 내가 느낀 내 문제는 내가 나를 모른다는 것이었다.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어 어떤 인생을 살고 싶은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내 문제를 알았으니 이제는 행동을 해야 했다. 운을 쌓는다는 말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다. 시간이 지난 뒤 블로그에 쓴 수많은 글과 글을 써왔던 내 행동이 운이 되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책부의 추월차선을 보고 모든 부자는 생산자라는 것을 알게 되어 생산자가 되어야겠다고 결심했다. 나를 알고 싶어서, 생산자가 되고 싶어서, 달라지고 싶어서, 한 번뿐인 인생을 제대로 잘 살고 싶어서 나는 매일 글을 쓰기 시작했다. 간절했다. 잘 쓰려는 마음보다 한 줄을 써도 매일 쓴다는 목표를 세우고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다. 쓰고 또 썼다. 내 글쓰기는 변화를 위한 글쓰기이자 잘 살기 위한 글쓰기였다. 2장. 글쓰기로 진짜 나를 만나다. 그 당시 책과 유튜브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 강의들을 들었다. 나를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나를 알기 위해서는 질문하고 내 생각, 마음, 감정을 관찰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수많은 질문을 쏟아냈다. 블로그 제목을 질문으로 하고 내 생각들을 적어나갔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좋아하는 건 10가지는? 내가 싫어하는 것 10가지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되고 싶은 내 모습은? 주로 이런 질문들이었다. 계속 반복해서 묻고 쓰기를 반복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변화되는 내가 느껴졌다. 질문과 답을 하면서 나와 대화한다는 생각이 들었고, 나와 친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나는 나를 알아가고 있었다. 잘 보이지 않고 어두웠던 나라는 존재가 밝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나는 나를 보고 있고 나를 만나고 있었다. 내 안에 있는 마음, 생각, 감정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아픔과 상처, 기쁨과 행복, 분노와 두려움 등의 감정, 그리고 삶에 대한 뜨거운 사랑과 열정이 보였다. 놀랍고 신비한 경험이었다. 핸드폰을 가지고 다니면서 수시로 글을 썼다. 블로그라는 것을 잘 몰랐기에 그냥 일기장처럼 썼다. 질문하고 일상을 기록하고 내 감정을 관찰하는 길을 주로 썼다. 하루에 많은 날은 7개, 10개도 썼다. 떠오르는 모든 것을 블로그에 쏟아냈다.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재미를 느꼈고 왠지 모르게 마음이 가벼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글쓰기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었다. 마음 관찰. 내 인생은 이 단어를 알기 전과 후가 크게 달라졌다. 본다는 말인 관찰을 통해 내 마음의 소리를 듣고 알게 되었다. 마음의 눈이 떠진 것이다. 책 와칭을 통해서도 도움을 받았다. 그전까진 나에 대한 자각이 없었다. 마음 관찰로 늘 외부로, 남에게로 향하던 내 시선이 안으로, 나에게로 바뀌게 되었다. 내 안에 있는 나라는 거대한 또 하나의 세상을 만났다. 신세계였다. 내 안에 나는 정말 거대했다. 무수히 많은 것이 있다는 것이 보였고 느껴졌다. 아픔과 상처, 슬픔과 분노, 울분과 한, 고통과 힘들, 열정 등이 보였다. 내 마음은 나에게 힘들다고, 답답하다고, 나를 알아달라고, 마음을 위로해달라고 말했다. 감정을 정화 치유할 수 있는 호오포노포노와 EFT를 알게 되었다. 책과 영상을 보고 오프라인 모임에 나가 방법과 원리를 접했다. 호오포노포노는 문제를 만들어내는 우리의 기억을 지우는 것, ETF는 주요 혈자리를 두드리는 것이 방법이고, 두 가지의 핵심 원리는 사랑이었다. 회사에서 운전을 하거나 혼자 있을 때 틈만 나면 계속 미안해, 용서해, 감사해, 사랑해를 말했다. 하루에 수백 번도 했다. 정화와 치유에 대한 마음이 간절했다. 1년쯤 지난 어느 날 나는 가슴이 벅차오르고 뜨거운 눈물이 올라오는 경험을 했다. 심장이 두근거렸다. 흔히 말하는 내면아이, 어린아이를 만난 것이다. 신기한 경험이었다. 그 아이는 구석에서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 숙여 울고 있었다. 내가 나는 몰라주고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지 않아서 힘들고 답답해서 울고 있었다. 그 아이를 보는 순간 감정을 주체하기가 힘들었다. 미안, 용서, 감사, 사람 네 마디의 말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되었다. 정말 미안했고 용서를 빌었다. 그동안 외면해서 미안하고 이런 나를 용서해달라고 감사했고 사랑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잘 참아내고 견뎌주어서 정말 감사하다고, 2번 다시는 외롭게 혼자 두지 않겠다고, 영원한 친구가 되어 내 곁에 있겠다고 약속했다. 그리고 나는 나를 사랑한다고 말했다. 참으로 신비한 경험이었다. 이날 이후 내 마음이 한없이 가벼워지고 따뜻해졌다. 사랑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 3장. 글쓰기가 최고의 명상이다. 글을 쓰면서 진짜 나를 만났고 인생이 변했다. 나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고 내가 원하는 인생을 찾았다. 그리고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글을 쓰고 책을 만드는 작가가 되었고, 사람들이 글을 쓰고 책을 출판하고 작가가 되는 일을 도와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 예전엔 내가 이런 사람이 되리라고 생각하지 못했다. 나를 알고 싶어서, 변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어서 쏟아내었던 글들이 내 인생을 바꾸어 놓았다. 매일 글을 쓰는 일이 나를 아는 일이고 운을 쌓는다는 말의 의미를 시간이 지난 뒤에 알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 나에게 집중하고 나와 대화하고 나를 관찰한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 나라는 사람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그런 행동이 습관이 되었고 블로그에 써놓은 수많은 글이 내 역사가 되었고 나만의 멋진 콘텐츠와 브랜드가 되어 있었다. 참으로 놀랍고 신비하고 감사한 일이다. 글을 쓰면서 알게 된 또 하나의 사실은 글쓰기가 최고의 자기개발이고 최고의 명상임을 알게 되었다. 글을 쓰면서 성장과 변화를 경험했고
마음의 자유와 평화 그리고 치유를 경험했다. 글을 잘 쓴다는 마음보다는 한 줄을 써도 매일 쓴다는 목표를 세웠었다. 꾸준히 해야지만 변화가 일어날 것 같았다. 2017년 5월부터 블로그에 글을 쓰기 시작했고 지금이 2022년 6월이니 글을 쓴 지 5년이 좀 더 지났다. 그동안 블로그에 8,000개가 넘는 글을 써왔다. 몸이 아팠던 며칠을 제외하고 매일매일 쓴 것이다. 하루 평균 4개, 5개의 글을 썼다. 주변에 만나는 많은 사람이 놀라고 나 자신도 이런 내가 가끔은 신기하고 놀랍다. 습관이 되고 일상이 된 것이다. 나는 글을 쓰면서 수많은 감정의 해소를 경험했다. 내 안에서 표현하지 못해 쌓여있던 수많은 응어리와 한, 답답함, 무거움 등의 감정을 모두 글로 풀어낸 것이다. 이런 엄청난 숫자는 말로 풀어내지 못해서 그동안 내 감정과 영혼에서 쌓였던 것들이 그만큼 많았다는 의미다. 안에 있는 것들을 계속 밖으로 꺼내면서 나는 한없이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졌다. 그와 동시에 성취감, 꾸준함, 자신감들이 생겼고 아픔과 상처들을 정화하고 치유했다. 글을 쓰기 위해서는 온전히 나 자신에게 집중해야 한다. 글 쓰는 시간이 늘면서 어느 순간 글쓰기가 최고의 명상임을 알게 되었다. 온전히 내 몸과 마음에 집중하고 글을 쓰는 시간에 내 의식에 머물렀고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를 만났다. 이런 시간들이 쌓이고 쌓여서 지금의 내가 되었음을 깨달았다. 많은 책과 사람들이 왜 글을 쓰면 인생이 변하고 정화 치유가 된다고 말하는지를 내가 체득했기에 완전히 깨달았다. 그리고 내가 이제는 사람들의 글을 쓰라고 말한다. 그리고 책은 보는 것이 아니라 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글을 쓴다는 것은 내 몸이 머무는 이 순간에 온전히 내 의식을 모으는 일이다. 과거, 현재, 미래의 나를 만나는 일이고 내 마음과 영혼을 바라보고 위로하고 정화 치유하는 행동이다. 마음이 힘들고 정신이 혼란스럽다면 글을 써보자. 정리가 될 것이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있고 자유와 평화를 경험할 수 있다. 글 써라. 그러면 치유되리라. 4장. 치유의 힘은 내 안에 있다. 생각과 믿음의 전환이 전부다. 나머지는 그저 거들 뿐이다. 이 말이 오랜 시간 내 영혼에 머물면서 내 삶을 바꾸어 놓았다. 생각과 믿음을 바꾸면서 내 삶이 바뀌기 시작했다. 성장과 변화를 간절히 원했지만 내가 원하는 내 모습은 쉽게 오지 않았다. 무엇이 잘못인지 몰라 답답하고 힘들었다. 그러다 다양한 삶의 경험과 귀인들과의 만남을 통해 알게 되었다. 그동안 인생을 살면서 보고 듣고 배운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이 내 무의식 안에 쌓여 있었다. 이 고정관념과 편견이 내 성장과 변화를 가로막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것들을 바꾸고 버리는 것이 내가 성장하고 변하는 길이었다. 하나둘씩 관점을 바꾸기 시작했다. 나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이 바뀌니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니 성격이 바뀌고, 성격이 바뀌니 만나는 사람이 바뀌고, 만나는 사람이 바뀌니 인생이 바뀌었다. 늘 부족하고 남보다 못하다는 생각에 위축되고 마음이 불안했는데 그런 마음이 사라졌고 내가 이 우주의 주임임을 인지하게 되었다. 그런 깨달음을 통해 나라는 사람이 내 생각보다 큰 사람이고 원하는 일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존재임을 알았다. 나는 내가 원하는 인생을 살기로 선택했고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길 선택했다.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후회 없이 살고 싶었다. 가슴 뛰고 설레는 열정적인 인생을 살길 원했다. 예전에 내가 그렇지 못했기에 더욱 그런 생각이 간절했다. 어둠이 깊으면 빛은 더욱 밝고 산이 높으면 계곡이 깊다고 했다. 물잔의 잔도 차면 흘러넘친다. 내가 나를 몰랐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이 길었기에 나를 알고 싶었고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싶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고 이 세상의 주인이라는 믿음이 생긴 후 내 삶은 달라졌다. 내가 내 인생을 주도해서 당당하게 살아갈 힘이 생겼다. 오랜 시간 나라는 존재에 자각 없었고 남의 원하는 인생을 살았다고 느꼈기에 나는 너무도 기뻤다. 내 안에 모든 것에 있었다. 아픔과 상처, 행복과 기쁨, 열정과 환희, 감사와 사랑, 자유와 평화, 진실과 빛.
그리고 정화와 치유에 대한 힘까지 모든 것이 내 안에 있었다. 나는 그것을 발견했고 찾아 나아갔다. 이미 모든 것이 있었다. 나는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고 내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 내 마음의 소리를 들었고 내가 나를 사랑, 긍정, 인정, 신뢰, 축복, 감사, 존중하게 되었다. 예전처럼 남의 눈치를 보고 남을 의식하고 남들이 원하는 인생을 더 이상 살지 않게 되었다. 될 수 있는 최고의 내가 되어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한 번뿐인 소중한 인생을 누리고 즐기며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길 선택했다. 모든 것은 내 안에 있었다. 5장. 내가 곧 세상이다. 예전에는 나를 둘러싼 세상이라는 존재가 낯설고 어렵고 무서웠다. 내 미래가 불안하고 두려웠고 사람들이 어렵고 불편했었다. 그랬던 덕분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세상과 사람들을 움직이는 것들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관찰의 개념을 알게 되어 내 마음을 바라보고 마음의 소리를 들으며 내 안에 나라는 거대한 세상이 있음을 깨달았다. 캐도 무언가가 끊임없이 나온다. 끝을 알 수 없는 바다 같다. 그래서 나를 아는 일은 평생을 해야 한다. 내가 알고 싶은 건 자연의 이치와 삶의 진리, 우주의 원리와 세상의 법칙들이었다. 나 공부, 마음 공부, 인생 공부를 통해 그동안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한 많은 것들을 보고 느끼게 되었다. 없던 것이 아니었다. 모든 것이 있었지만 내가 보는 눈이 없어서 보지 못했던 것이다. 우리는 같은 하늘 아래에서 같은 공기를 마시고 동시대의 아름다운 세상이 주는 선물들을 향유하는 귀한 인연들이다. 그렇다. 우리는 모두 같은 하늘 아래 있고 연결된 같은 땅 위에 있다. 모두가 세상이 주는 소중하고 신비로움을 동시대에서 함께 누리며 살고 있는 귀한 인연들이다. 서로가 외모, 생각, 살아가는 곳과 방식은 다르지만 모두 연결되어 있는 것이다. 다양한 공부를 통해 의식과 마음이 넓어짐을 느낀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내가 있어야 세상도 있고 내가 행복해야 세상도 행복하다. 내가 없는 세상이란 아무런 의미가 없다. 어느 순간 인생의 모든 것이 선택과 정의라는 것을 깨달았다. 모든 것은 내가 선택하고 정의하는 대로 된다. 우리는 사실의 세상이 아닌 해석의 세상에 살고 있다. 내가 보고 믿는 대로 이루어지는 것의 세상의 법칙이다. 나는 나를 이미 모든 것을 소유한 우주의 주인이라고 정의했다. 내가 세상을 향해 미소 지으면 세상도 나를 향해 미소 짓는다. 내가 세상을 밝고 긍정적으로 바라보면 세상도 나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주고 빛내준다. 직장인에서 1인 기업 사업가가 되기 위해 나를 도와줄 사람들을 만났고 나만의 콘텐츠와 브랜딩이 필요할 때 필요한 사람들을 만났다. 그리고 지금은 부자가 되기 위해 부자들을 만나고 있다. 운 공부를 하고 있고 운이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세상이란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우리가 바라는 모든 운은 사람으로부터 온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사람에게 잘하는 것이고 좋은 사람들 만나야 한다. 변하는 시간과 공간 속에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세상의 변화 속에서 모든 것이 변한다. 변하는 것이 자연의 이치다. 변화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세상이 편해지고 가벼워진다. 동시성, 세상 속에 내가 존재하는 동시에 내 안에 세상이 존재한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라고 생각한다. 또한 서로를 위해 서로가 존재한다. 나를 위해 세상이 있고 세상을 위해 내가 있다. 세상은 나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곳이고 나라는 사람의 존재가 이 세상을 유익하고 아름답고 즐거운 곳으로 만드는 것이다. 서로 상호 보완적이고 의존적이다. 내가 곧 세상이고 세상이 바로 나다. 6장. 신은 우리의 치유를 원한다. 세상이 나를 위해 존재한다는 관점을 가진 후 왠지 모르게 편안하고 따뜻한 마음이 생겼다. 세상으로부터 배우고 세상에서 성장하고 세상 안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고 행복하다. 세상에는 우리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수많은 것이 존재한다. 지혜로운 성인들, 역사, 많은 현자들의 지혜를 담은 글과 책, 영상, 정보, 조언 등 수많은 도구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
우리는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하고 내 것으로 만들면 된다. 세상을 향해 손을 내밀면 세상은 우리의 손을 기꺼이 잡는다. 세상이란 나보다 매우 오랜 시간을 존재해왔기에 수많은 사람의 경험과 지혜가 녹아있다. 이런 세상의 진리와 이치들을 우리가 알고자 마음먹고 선택하고 행동으로 옮기기만 하면 된다. 아직 공부를 더 해야 하지만 신세상 우주 등 표현은 달라도 같은 존재를 말한다는 생각이 든다. 표현은 달라도 중요한 것은 모두가 우리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들은 우리가 행복 성공하고 부자가 되기 멋지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아름다운 세상을 누리고 즐기기를 원한다. 누리고 즐기는 사람이 세상의 주인이다. 세상에 존재하는 아름다운 꽃들, 놀라운 자연환경, 신비한 밤하늘, 편리한 과학 문명,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느끼고 감탄하는 사람이 이 세상의 진짜 주인이다. 아무리 좋은 작품이 있어도 내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다. 많은 것을 보고 경험하자. 우리의 인생은 길어야 100년이다. 100년이라는 세월 동안 우리가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세상은 제한적이다. 시간은 유한한다. 마음을 열고 많이 움직이고 다니자. 세상이 주는 선물, 교훈 그리고 지혜들을 배우고 누리자. 어느 순간 자유와 평화라는 말이 좋아졌다. 세상에 있는 수많은 가치들 중에 자유와 평화라는 말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표현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자유를 원하고 평화를 원한다. 우리가 추구하는 성취와 이해를 초월한 자유와 평화가 모두에게 머물기를 원한다. 나를 몰라 인생이 힘들었던 시절이 있다. 세상을 나에게 지혜롭고 먼저 경험한 사람들을 나에게 보내주어 나를 아는 효과적인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그 방법들을 통해 나는 나를 알아가고 있고 나를 아는 법과 나를 사랑하는 법을 세상에 전하고 모두의 나 자신의 가장 소중하다는 가치를 전하는 사람이 되었다. 늘 마음이 불편하고 불안했고 자존감과 자존감이 낮은 나라는 사람을 마찬가지로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서 변화시켜 주었다. 그런 내 성장과 변화 그리고 믿음과 깨달음을 글로, 강의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사람이 되어 삶의 보람을 느끼고 행복하다. 표현하지 못해 답답하고 힘든 시간이 길었다. 그런 시간은 나를 더욱 넓고 깊게 만들어 주었지. 나는 정화와 치유가 필요했다. 세상은 역시 나에게 다양한 감정 정화 치유 방법들을 알려주었다. 마음 관찰, 명상, 글쓰기, 마음 공부 등으로 나는 수많은 내 안의 아픔과 상처들을 정화했고 치유했다. 지금도 인생을 살면서 수시로 찾아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는 방법들을 나에게 다양한 경로를 통해 알려주고 있다. 죽음에 가까이 간 경험 덕분에 인생에 한 번뿐이고 소중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될 수 있는 최고의 나, 진짜 내가 되어 내일 죽어도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선택했다. 좋은 사람들과 가슴 뛰는 유익한 일, 정말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놀랍고 신비한 아름다운 세상의 주인이 되어 누리고 즐기는 인생을 살기로 결심했다. 지금 힘들고 아프다면 세상에 우리에게 어떤 지혜와 깨달음을 주기 위함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 내게 오는 모든 것은 이유가 있다. 나의 성장과 행복을 위함이고 그를 통해 세상에 유익한 존재가 되라는 신호인 것이다. 우리는 이미 충분하고 훌륭하다. 모든 것을 이겨낼 정화와 치유의 힘은 우리 안에 있다. 세상과 신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한다. 세상과 신은 우리가 정화되고 치유되길 원한다. 그리고 그 모든 힘과 에너지는 우리 안에 있다.